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한 번은 마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제페토 할아버지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인형을 만드는 목수였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피노키오라는 이름의 마리오네트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피노키오는 그저 나무 인형이 아니라 숨겨진 마법 때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말을 할 줄 알고 놀라운 호기심과 장난기를 가진 인형이었습니다. 그는 제페토를 아버지처럼 사랑했지만 마을을 탐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을 깨고 피노키오는 마녀 피에르에게 발견되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에르는 오래된 마법사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녀는 피노키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며 자기를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정직함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피노키오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에는 정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였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을을 지나 숲속 깊은 곳에서 용을 만났습니다. 이 용은 아주 위험하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두려움을 딛고 용과 맞서 싸웠고 결국엔 용을 물리쳐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피노키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은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한때 제페토 할아버지는 마을의 큰 화재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자기를 희생하여 할아버지를 구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나무 몸이 큰 불에 타버렸습니다. 마녀 피에르는 이런 피노키오의 희생을 보고 감동하여 그를 진짜 소년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이제 더 이상 나무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페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소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노키오의 모험은 마을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 용기,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작은 계곡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였고 그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미 정원을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고 매일 아침 가장 첫 해가 비출 때마다 정원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마리의 장미 정원은 마을의 자랑거리였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마리의 정원에는 특별한 장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항상 빛나며 다른 모든 장미보다도 더 붉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장미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장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가 장미 정원을 관리하는 동안 그녀는 종종 이 장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미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의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매우 신비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에르라고 불렀습니다. 피에르는 마리의 장미 정원에 들러 그 특별한 장미를 발견하고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리에게 그 장미의 비밀을 물어보았지만 마리는 속성을 알 수 없는 낯선 이에겐 장미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현명하고 노련한 마을의 장로는 마리에게 피에르가 오랜 전설에 나오는 마법사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마법사는 자신이 연모하던 여인에게 기적의 장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마법사의 마음을 거절했으며 그 후 마법사는 장미가 언젠가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줄 마법의 도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말을 듣고 마리는 피에르를 주의 깊게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마리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그녀가 장미 정원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마리는 피에르와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자신이 한때 강한 마법사였지만 사랑을 잃고 나서는 그 힘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피에르는 마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사랑은 그가 만든 장미에 봉인되어 있었고 그 장미에는 사랑의 진정한 힘을 되돌려줄 신비한 주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도 피에르의 친절함과 지식으로 인해 그에 대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피에르와 마리는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리에게 간단한 마법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마리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와 피에르는 그 특별한 장미 앞에서 사랑의 진정한 힘을 시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리가 피에르의 손을 잡고 그 특별한 장미 앞에서 주문을 외우자 장미는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꽃잎을 천천히 벌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작은 종을 드러냈습니다. 이 종이 바로 마법의 근원이었으며 그 종이 울릴 때 피에르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결국 피에르와 마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리와 피에르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들은 그 종이 울릴 때마다 늘 사랑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 장미 정원은 마리와 피에르의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마을의 새로운 상징으로 사용되어 마을의 축제와 결혼식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장미와 종은 그 후로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기운을 전해주며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먼 옛날 프랑스의 거대한 성에 루이라는 젊은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그의 용맹함과 지혜로 유명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전설적인 황금 유니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유니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전설과 신화에 얽혀 불멸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왕자는 이 전설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왕자의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환한 빛에 쌓여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루이 왕자님, 황금 유니콘을 찾고자 한다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세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순결한 마음만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노파는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자는 결심합니다. 그는 속히 준비를 갖추고 모험을 떠납니다. 왕자는 먼저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숲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 길 잃은 영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에서 만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그는 부러진 날개를 가진 나비를 도와주었고 나비는 감사의 표시로 왕자에게 연못을 향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왕자는 연못의 정령을 만났습니다. 정령은 왕자에게 세 가지 시험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습니다. 왕자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 사나운 괴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드래곤이었지만 왕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드래곤과 맞섰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로 드래곤을 무찌르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음의 순결 그 자체였습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여인이 마법에 걸려 고통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도울 방법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며 결국 그녀의 마법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왕자에게 감사하며 다음 단서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왕자는 거대한 미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길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는 자신을 믿고 전설의 단서들을 이용하여 길을 찾았습니다. 미로의 마지막엔 황금 유니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니콘은 왕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 사랑, 지혜를 보았다. 너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다. 왕자는 황금 유니콘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 온 나라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동안의 용기와 희생,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왕자를 존경했습니다. 왕자는 황금 유니콘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딸 벨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고운 심성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벨은 아름다움을 뜻하는데 이는 그녀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 걸맞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세 딸에게 각각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값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요구했지만 벨은 단지 장미 한 송이만을 원했습니다. 상인은 딸들의 소원을 전부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상인은 폭풍우를 만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길을 찾기 위해 헤매던 중 우연히 한 화려한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성주가 없는 틈을 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정원에서 벨에게 줄 장미를 꺾자 호랑이처럼 생긴 무서운 야수가 나타나 서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성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 장미를 훔치다니 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상인은 야수에게 용서를 빌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야수는 상인을 놔주지 않았고 결국 상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벨이 자신을 야수에게 넘겨줄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야수는 자신이 저주에 걸린 왕자이며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 이 모습으로 남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벨은 야수의 내면에 있는 선함을 보고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수도 벨의 지혜와 용기,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을 넘어선 관계는 어느 날 밤 마법의 거울을 통해 벨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절정을 이룹니다. 벨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잠시 성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야수에게 부탁했고 야수는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미 벨과 야수는 서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도중 마을 사람들은 벨로부터 야수의 존재를 듣고 그를 해치기 위해 성으로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벨은 이를 막기 위해 다시 성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폭도들은 성 안에 들어와 야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벨의 진심 어린 외침으로 인해 상황은 역전되었고 벨이 야수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그녀의 눈물과 함께 저주가 풀렸습니다. 야수는 본래의 아름다운 왕자로 되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이들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화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